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가질 예정이었던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진상을 부린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조차 현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자민당 정권은 여전히 독도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먼저 한국을 비난한 뒤 하지만 그걸 이유로 한미일의 결속을 다질 기회를 버린 일본의 판단도 현명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한 것은 구색이고 사실상 자국 언론조차 일본 정부의 행동을 비난한 것인데요. 그러나 자민당은 일본 내에서조차 일본이 잘못했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극우 반한 인사들 역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마사이사 참의원은 일본 내 극우 반한 인사 중 한 명으로 일전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울릉도를 방문하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일본 국회의원 3인방 중 한 명입니다. 바로 이 사토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자민당 외교부회는 지난 24일 오전 합동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대항 조치 등을 검토하는 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항 조치란 보복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민당 외교부회는 외무성에 대해 한국의 이전보다 엄격한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직후에도 바로 이 문제에 자민당 외교부회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아베 정권은 2019년 7월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8월에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 우대 조치국 제외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이 내렸던 수출 규제는 일본의 수출 실적만 줄게 했을 뿐 효과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2년 전 일본은 핵심 소재를 수출하지 않으면 한국이 곧바로 무릎을 꿇고 수출 재개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2배나 더 감소했다는 사실이 수치상으로도 드러난 것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의 수출을 줄어들게 만드는 부작용만 낳은 것입니다. 수출 규제 직후인 2019년 7에서 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약 150억 1천만 달러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7%만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국산화 전략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려 1조 2,780억 원을 지원하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11월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00도씨 이하 공정온도에서도 픽셀 크기를 3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만들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국내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절반 정도는 수입을 해왔지만 이것마저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개발은 정부와 기업, 국책연구소가 국가 과제를 함께 대응해 원천 소재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6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했음은 물론이고 얼마 전 아예 일본을 제치고 100%에 가까운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특허까지 등록했습니다.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99.9999% 이상 순도의 기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램테크놀로지가 현존하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중 가장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개발해 일본 기술을 앞서버린 것입니다. 초고순도 불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시각 및 세정 용도에 쓰이며 순도가 낮을수록 불순물로 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주 중요한 소재로 꼽힙니다. 이렇게 일본은 본의 아니게 한국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급해진 일본 업체들은 한국이란 중요 거래처를 잃지 않으려고 직접 공장을 지으러 한국에 오는데도 또 보복 규제를 의논하고 있다니 현실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민당은 왜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을 독도로 돌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최근 일본 자민당의 무능과 뒤처진 행정 능력이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쏟아질 비난을 한국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시다 정부는 약 576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소득이 1억 원에 못 미치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뿌리는데 행정 비용만 1조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와 행정 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재무성이 100만 원의 절반을 현금, 절반은 쿠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쿠폰 처리 비용이 증가해 행정 비용만 총 1조 2천억 원이 든다고 밝히자 일본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하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 행정 비용이 4배나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왜 절반을 쿠폰으로 지급하기로 했느냐? 쿠폰으로 지급해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이 개인정보와 납세정보, 건강보험료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비리입니다. 일본 정부가 하는 여러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데 정부 사업을 따낸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위탁에 또 위탁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사업 역시 일본 기업 댄스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수주했는데 이 기업은 정부 사업을 다시 댄스에 재위탁했습니다. 그런데 댄스는 또 이 사업을 쪼개서 자회사에 재위탁했고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그만큼 새어나가는 곳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한국의 경우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해 행정 비용이 42억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비용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 든다니 일본의 행정 처리 능력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차기 방위비 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에 더 많은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위비는 더 나가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후진적인 행정 처리로 세금은 줄줄 새니 국민들 불만은 늘고 결국 기시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괜한 트집을 잡아 한국에 대해 혐한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한편으로 주변국의 위기를 과대 포장해 방위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중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다시 한국에 대한 보복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을 의식하기보다 글로벌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영국 런던에서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사들이 모인 한국투자설명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경제 백신이 됐고 이를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등 핵심 품목에 대해 공급 대응 역량과 기술이 업그레이드됐다. 그동안 한국은 특유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제 회복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에 다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 선진국 편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MSCI는 주요 글로벌 펀드 회사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지수로 미국계 펀드 95%가 MSCI 지수를 따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MSCI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한국이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선진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또한 국제적인 자산운용사들마저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행정 처리와 침체된 경제를 살릴 뾰족한 수가 없다 해도 요즘 같은 때에 한국을 적으로 돌리려고 해봐야 늘 그래왔듯 일본의 몰락만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